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도 적천수 천미를 원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4권이죠. 오늘 4권에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내가는데 17장 반국이에요. 이 반국 앞전엔 순국이 있었습니다. 순국은 따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국은 오히려 반대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억제하는 방법인데,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1번은 왜 제가 일부러 1번, 2번, 3번, 4번을 번호를 붙였냐면, 이렇게 한 가지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문은 요건데, 요 굴레신생이 1장, 아는 구모가 2장, 모자멸자,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럼 관두이는 뭐예요? 세 번째. 북원. 애비가 튼튼한데, 남편이 튼튼한데, 어째서, 철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임군이 신하의 생함을 의지할 때요. 이게 의지할 예자거든요. 그런 이치는 가장 미묘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수가 강한데 재성을 쓰는 거예요. 재성. 이것도 인수도 한문으로 쓸게요. 인성. 끈인 숫자죠. 인수가 강한데 재성이 뿌리가 있어 갖고 따르는 거예요. 아는 구모는 뭐예요?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식신을 써서 일주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관살이 강해서 자식으로서 막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식신제살이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가 모자멸자예요. 인수가 너무 강해서 일주가 약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땐 재성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이 없어요. 못 써요. 또 없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있어도 뿌리가 약해서 못 써요. 이런 땐 뭐를 하느냐, 그냥 일주 자체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멸자일 경우 일주가 약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다금매라든지 이런 게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일주 자체가 용신으로서 끌고 나가자 이거예요. 관두이라는 것은 뭐냐, 뭐에 관계된다? 이 인수에 관계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머리란 인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1, 2, 3, 4를 거쳐서 이렇게 풀이를 해 드려요. 이거 힌트를 얻은 것은 이렇게 굴레신생 니최미라고 해서 23번을 각주 처리한 것, 이게 딱 보니까 징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좋구나 라고 했죠. 근데 천미에는 없어요, 이런 소리가. 그래서 징의도 참고할 만한 거 참고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4개예요. 두 번째도 4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도 4개예요. 그래서 모두 오늘 12개가 끝날 것이고요. 12번째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6개가 되겠죠. 4개. 아마 그럴 거예요. 철저 선생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례명주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유시주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두 번째, 아는 구모. 이거는 식신을 써갖고 일주를 돕는 거예요. 아는 구모. 이거 빨간 글씨는 설하고가 중지를 했다는 징의에 있는 소리죠. 자, 오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4개가 넘어가면 오늘 세 번째가 되겠죠. 모자멸자. 어미가 너무, 그러니까 결국 모자멸자란 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지나치게 인성이 강해서 자식이
멸하는 거죠. 예, 모자멸자 관두이라고 해서 42번 왜 각출 처리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징의에는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다. 천미와 비교하여 보면 징의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멸자 관두이, 이 기관두이자란 뭐냐면 균시 인왕하면서 굴레신생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국중의 인수가 비록 왕하지만 주중에 재성이 유기한 것이 이 굴레신상인데, 이건 뭐냐? 관두이. 이게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용재성을 써서 파인을 해요, 이 굴레신생은. 그러나 모자멸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재성이 있다 치더라도 기운이 없어서 미가 이 재용, 재성을 써서 인성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쓰겠냐? 그럼 종을 하겠냐? 아니에요. 종도 못해요. 그냥 일주 자체가 기회가 오면 기운을 벌떡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수격이 3개예요. 그리고 노곡격이지만 노곡격이라고 해도 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난 거 4번째 사례 명조인데요. 그 주위가 너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목이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토가 있으면 토를 쓸 텐데 토가 없어요. 예. 인수에 토가 뭐죠? 수채면 토화용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토화용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 자체를 써갖고 끌고 나가자 이거예요. 종도 안 되고 일주가 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예, 보세요. 자, 그래서 임시왈 모자멸자지리는 더불어 모와 굴레신상지의와 거의 상사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구지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고르게 인성이 왕하다는 건 아주 고르다, 둘 다. 그런데 기관두이자란 굴레신생과는 틀리다라는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굴레신생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굴레신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에 굴레신생 했잖아요. 굴레신생이라는 것은 국중에 인수가 비록 왕하더라도 주중에 재성이 유기, 기운이 있어서 가이용재, 재성을 써갖고 파인, 인성을 파괴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모자멸자는 어떠냐? 비록 재성이 있지만은 무기, 기운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니다. 가히 재성어를 써서 인성을 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얻어야 된다. 무엇을 얻냐? 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순히 따라야만 되니 조기자. 그 자식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란 꼭 일주예요. 그래서 일주가 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격국론이 참 안 됐다라는 거죠. 격국론으로서는 이런 게 참 안 맞아요. 그래서 세운에서 잉행 거듭해서 가야 되는 게 비겁지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거의예요. 모자 어미가 자애롭고 자식은 편안하다. 그러나 일견 재성이나 식상지류를 얻으면 역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건드려 갖고 없다 생육주의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허물이 반드시 불면이 면하지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자멸자는 곧 인성은 많은데 재성이 있어도 기운이 없고 없으면 결국은 일주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재미나게 해석을 하시죠. 물론 재미나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근본은 적천수 원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임철조 선생이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위에 이미 원본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천수 이론이 얼마나 오묘하냐는 거예요. 예,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인수격이에요. 목체예요. 엄청 강하죠. 그러면 금토를 써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금토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럼 화를 써라 이거예요. 예,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데 수는 안 된다. 목을 써라 라는 거예요. 예, 금토용 불용하죠. 용조 불용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목이 가능할까? 근데 천간으로 이 수는 안 좋아요. 예, 왜냐면 화를
일주 자체를 써야 되니까요. 수는 안 좋죠. 예. 그래서 천가로 들어오는 임자수도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차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말한다. 살인상생이다. 예. 예, 맞죠. 살인상생이니 신강살천하다. 일주는 강하고 살은 천하다라는 건 일주가 왜 강할까요? 인수가 강해서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운엔 명리수 획이라 하는데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뜻인가 보죠. 알지 못합니다. 계수지기가 모두 진기 간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금수가 좋다는 뜻인가 봐요. 지질은 인묘진을 갖추었기 때문에 목다화식이라. 예, 맞아요. 그래서 모자멸자하고 있다. 초원의 계축 임자는 생목극화, 목을 생하고 화를 극하니 형상파목.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의 경술, 기유, 무신은 토생금왕하니, 예, 그래서 촉범, 목지 왕신에서 이거 좋은 거 하나 없네요. 그래서 일사무성이라고 하네요. 예, 전패 이상. 이건 넘어질 패자죠. 그래서 넘어지고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상해서 무전지신. 자기 몸 하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래 살았네요. 명대로 사네요. 그러나 육순지전, 예, 그렇죠. 육순지전에는 일사무성했어요. 참 명대로 사는군요. 정미운 조기 일원하니, 예, 있대요. 예, 그래서 일원하니 순모 지성, 엄마의 성질을 순이 따르니 득제후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취첩, 예, 장가를 가길 첩에 갔군요. 연생 양자 두 아들을 얻어서 병어 20년에 팔체수만이라 수지는 구순 외에 살았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육순대운.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명대로 살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때 안 죽기를 다행이지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러니까 일주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일주 자체가요. 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 일주 자체가 용신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사주 자체가 묘하게 생겼다. 치지로 인묘진 목방을 이루고 일간 정화를 중심으로 양 간목이 있어 목다화식하고 모자멸자한 형국이 되었다. 증주자인 철저님의 설명 부분인 정미운 조기 일원이라 하여 순모지성하니 득제호해서 취첩연생 양자하니 20년이 발제수만이다. 90년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중심 이론은 오행체형론은 검증할 필요 없이 모구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지하는 금토용조를 구하였는데 금오행이 부재불용하고 다시 토화용조를 구하니 시지의 진토 무토가 6이고 다시 이를 생조하는 화오행을 찾으니 정화일주가 4이고 인중병화가 4로 목체 토화용조다 라고 했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몇 번일까요? 자, 369번이네요. 여기 367이 있네요. 369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육순대원까지 아주 할 게 없죠. 볼 거 없는데 정미병호 딱 돼서 20년간 예, 취첩, 예, 첩을 얻어서 두 아들을 얻었군요. 여긴 7대원번이 없지만, 7순뿐이 없지만, 예, 9순까지 살았다니까요. 이건 지금 역순이죠. 그래서 4, 5, 미, 진호는 살기가 힘들 텐데요. 별로네요. 그래서 요 대원까지 살겠네요. 네. 참 명대로 사네요. 인수격이었습니다. 모자멸자라. 자, 또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네. 하나 더 올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신금생업 개춘. 네, 그렇죠. 사주 개토. 네, 맞아요. 모두 토가 됐어요. 병화 간성은, 네,
원신 설정. 왜냐면 이 관성이요, 인수가 강하면요, 이게 정말 설진이 돼버려요. 예,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토중금매 딱. 그래서 모다멸자라. 초운 화토운이면 형상 파모해서 탕언무존, 그냥 탕 치는 거 해서 존재하는 게 없었다. 일교 경신되면 좋죠. 예, 조기 이론. 일단 일주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순 모지성 해서 대득제후 큰 기회를 얻었다. 급 신유년에 공합 진축해서 진축을 해서 연납출사, 돈을 내고서 벼슬을 나갔죠. 그러나 임술대운에 토우 득지, 토를 또 지지를 만나니 귀원악지, 잘못을 저지르고 직업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야, 이 명조 역시 토종 금매하여 이름하여 모자멸자가 된 형국이다. 이 정도가 된다면 종주오행인 토행이 강함으로 이를 극지하는 목수 용조를 구해야 하는데, 목수 오행이 부재불용하고 다시 금토용조를 구하니 일주 신금이 통력 사이고 지지로 양술 중 신금이 사이며, 다시 생조하는 토행을 너무 많아 계산할 필요 없이 토체 금토용조에 금이 용신이 되어 철저님이 예상한 일주 신금이 용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370번이네요. 모다멸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토가 안 좋다고 분명히 빨간색이 나왔죠. 이걸 넘겼다면 개해자는 좋아요. 예, 괜찮은 사주인데 임술대운에 규원악직을 했네요. 예, 오늘 세 번째예요. 또 인수격이네요. 예. 자, 병술, 무술, 신축. 이거 뭐 똑같네요. 그러나 요 술자가 진토로 진토였는데 바뀌었을 거예요. 차여 전조지환 일술. 예. 여기가 진토였나 그래요. 예, 그래서 초운에 기해 경자 신축 금수운이 되니까 어때요? 축토 양금 출신은 부귀했어요. 예,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신운에 가연 요때 돈을 내고서 출세를 한 거예요. 벼슬로 갔죠. 일교 이문에 돼서 여기요. 예, 그래서 수목재래, 이렇게 수목재래 같이 왔죠. 그래서 범하기를 모지성. 예, 그래서 이거 피가 아니라 비에 아니다. 저거니까 이 피자가 맞을 거예요. 이 비가 아니고요. 저것은 토가 중에서 목을 만나면 반드시 아름답다 하지만 억지로 벼슬길을 나갔는데 범산악직이라. 예,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서 이 목이 오면 반드시 요 피라고 해야 돼요. 예, 비가 아니라 아마 원문은 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나요? 각주 처리를 안 했네요. 예. 차조 역시 전저보다 더욱 모자멸자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저와 같이 일주신금이 용신이 되는데, 전저는 월제 진토이고 차조는 술토로 일주신금이 더욱 강해졌으며, 대운 역시 금수대운은 홀로 출신 부귀했고 신운의 가연까지 했지만, 이문에는 수목재래했다는 건 인이에요. 그래서 인목이 토를 극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행체형으로는 토체 목수용조예요. 예, 그래서 불용하고 전무해서 종조행인 토행을 중심으로 화토 금 중에서 금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371번이에요. 모다멸자는 간단하죠. 예, 인목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 좋을 리가 없죠. 오늘 이제 마지막 격인데, 이건 노꺾격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꺾격이라도 이 오행체형론으로 딱 다뤄보면 수가 엄청 강해요. 예,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예요. 근데 불용이죠. 예, 또 없어요. 그러면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 목 중에서 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 속론 목생맹춘에서 녹곡격이죠. 시살독청. 그러나 허락하는데 그 명예와 그 이름이 높고 녹이 중하다라는 걸 허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함이라. 춘초는 목이 어리고 그 기운 또한 한응 꽉 얼고 차갑고 얼어서 인월이니까 그렇죠. 불능납수,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시지신금은 거듭해서 임수 생지를 하니 또한 자신 공수를 해서 한꺼번에 물이 되잖아요. 곧 모다멸자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또 애석하게도 운이 목을 돕는 운으로 가지 못하고 화를 만났으니 운과 더불어 수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두려운 건 명예와 이익이 이룰 수 없는 것뿐만 아니다. 초행의 계며 갑진 요 운이죠. 그래서 동방목지하니 이때는 괜찮겠죠. 순모 엄마를 따르고 자식을 도와주니 은비대호. 크게 조상의 은비 덕을 봤어요. 일교 을상 운전난방하니 부모 병망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재성이 흩어지고 사람이 떠났다. 병호 수학교전하니 가업이 파진이 서다. 이때 병호대운에 가업이 깨트러지면서 다 사라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을사 병호대운에 그렇게 됐군요. 이 명조도 묘하게 생긴 구조다. 일주인 간목을 역삼각형을 하고 있어요. 참나 수로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목이 또 어떻게 정삼각형을 하고 있어서 수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수가 강하니까. 그래서 일주가 용신인 것이 여기 지금 모자멸자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철저님이 설명하였듯이 이와 같이 사주 자체가 왕양한 수세로 이루어진 형국을 대운에서 화운이 들어오면 왕자가 노발하죠. 오히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결국은 을사 운전난방해서 부모 병왕하고 재산이 흩어지고 사람이 떠났으며 병호 수화교전에서 가업이 다 사라지고 떠났다. 죽은 거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육론은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화 오행이 전무하여 불영하고 종조오행인 수오행을 중심으로 금수목 오행 중 목오행이 용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번 봅시다. 372번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운에 죽었어요. 지금 이운은 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자멸자라는 게 엄마의 자애로움은 자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시죠. 모자멸자. 마마보이는 세상에서 출세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